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중재팀의 송윤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저희 신경중재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텐트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스텐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종류라든지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스텐트와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스텐트 디자인과 그런 것들에 의한 그런 피지컬 프로퍼티, 그리고 인트라크레니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텐트의 종류들, 그리고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 스텐트 그 평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발론 안지오플라스티에 관한 것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 일단 1974년에 처음으로 발론 안지오플라스티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졌는데, 풍선을 사용해서 이제 혈관을 성형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는 이제 좁아진 혈관을 이제 넓힌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이제 그론지그라는 의사가 페모럴 아터리 쪽에 이제 좁아진 부위에 대해서 이제 풍선을 사용해서 이제 넓힌 시술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풍선 카테터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페모럴 아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장 쪽에 그런 관상동맥이 좁아진 환자들한테서도 이제 발론 안지오플라스티가 이제 많이 적용이 되었고,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안지오플라스티 하고 나서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 재협착이 오고, 드물기는 하지만은 엔지오플라스티를 하자마자 이제 바로 막혀버린다거나 뭐 스럼보시스나 이제 다이섹션이 생기거나 이제 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스텐트라는 것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텐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풍선으로 넓혀 놓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넣어 놓는 기구가 되겠죠. 코로나리 스텐트는 이제 198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카테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접혀 있다가 스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슬리브를 제거를 하면은 이제 스텐트가 펼쳐지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스텐트들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뭐 다양한 모양의 이런 꼬불꼬불한 모양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레이저 컷 스텐트까지 이제 다양한 종류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러한 스텐트들이 이제 머리 혈관 쪽에 이제 사용이 된 것은 조금 더 이후입니다. 1996년도에 이제 코로나리에서 사실 쓰이고 있던 그 팔마즈 쉐츠 스텐트를 이제 경동맥 쪽에, 그리고 인트라크레니얼 경동맥 쪽에 이제 적용을 한 것인데요.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사진이 그런 것이고, 이 페트로스 세그먼트의 좁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지오플라스티와 함께 이제 스텐트를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뉴로폼 스텐트, 이게 처음으로 개발된 그 셀프 익스펜딩 스텐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그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런 코일 색전수를 도와줄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맥류 쪽에 이제 스텐트를 거치해 놓고 그 안쪽에 이제 코일을 안정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뉴로폼을 조금 이제 보강한 버전인 그런 윙스팬 스텐트가 나왔고, 이것은 코일 색전성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스테노시스를 넓혀줄 목적으로 이제 허가가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윙스팬 스텐트의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텐트의 이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요 피라미드가 한 논문에서 이제 따온 것인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텐트의 그런 구성 성분부터 어떻게 가공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텐트 머티리얼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스텐트 머티리얼은 일단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뭐 이상 반응 같은 걸 일으키지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저빌리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혈관 안쪽으로 해서 눈으로 실제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로 이제 보면서 이제 스텐트를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스텐트 자체가 잘 보여야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코로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식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스텐트가 이제 영구히 이제 몸속에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식되거나 해서 이제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혈관 특히 이제 동맥 안에다가 넣어놓는 스텐트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제 계속
혈관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스텐트도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야지만 가장 좋은 스텐트 머티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현재 이제 스텐트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머티리얼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초기에부터 쓰였던 이 스테인리스 스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티놀, 현재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니켈과 타이타늄의 이제 합금인데 이제 형상 기억 합금이죠. 그래서 이제 실온에서는 이제 카테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가 이제 바디 템퍼러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이제 펴지는 그런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스텐트 머티리얼들이 있고 그거에 따르는 이제 다양한 이제 메카니컬 프로퍼티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트 머티리얼별로 카테고리를 이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본 것인데 크게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스텐트와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에 맞는 머티리얼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에 쓰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에 쓰이는 가장 많은 재료는 이제 나이티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머티리얼을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는 로 머티리얼 폼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런 속이 빈 튜브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이런 와이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시트 형태 그리고 이제 리본 형태 이런 것들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하느냐에 따른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튜브 형태의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철사 모양으로 된 것들은 브레이디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브레이딩을 하거나 니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죠. 먼저 이 튜빙 방식을 이제 가공하는 방식은 이제 레이저 커팅이라고 해서 그 레이저로 그 속이 빈 그 튜브 모양을 이제 깎아내는 겁니다. 스텐트 모양을 남기고 이제 깎아내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깎아낸 다음에 그런 폴리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와이어 모양은 다양하게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이제 가공을 하거나 스텐트 모양을 맞춰서 이제 접합 부위를 이제 용접을 하는 방식 이렇게 엮어서 이제 브레이딩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마치 이제 니트를 엮듯이 니팅 방식으로 해서 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트의 이제 모양에 관련된 것인데 이런 뭐 코일 모양이 될 수가 있겠고 헬리컬하게 이제 스파이럴하게 이제 감겨 있는 모양이 될 수가 있겠고 아까 같이 이런 와이어로 제작한 그런 브레이디드 타입이라든지 이제 니티드 타입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시퀀셜 링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이제 스텐트 스트럿을 브릿지 혹은 뭐 힌지 같은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 셀과 이제 클로즈드 셀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클로즈드 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럿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오픈 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 부위가 중간중간 이제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요 스텐트에 이제 부가적인 물질을 이제 덧대는 것인데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제 나이티놀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이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레디오팩한 물질을 이제 코팅을 할 수도 있고 레디오팩한 물질을 이제 스텐트의 양 끝단에 이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최근에는 스텐트의 안쪽에 이런 코어 부분에 이제 잘 보이는 그런 물질을 이제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스텐트 외부에다가 다시 리스테노시스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코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더 도와주는 그런 물질을 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인트라크레니얼에 사용할 수 있는 스텐트의 그런 타입을 간단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제 셀프 익스펜딩 스텐트가 있겠고 이것은 크게 이제 오픈 셀과 클로즈드 셀 타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가 있을 것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제 드러그 일리팅 스텐트도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론 익스펜딩 스텐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플렉서블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발론 익스펜딩 스텐트는 조금 리지드하지만 조금 더 레디얼 포스가 좋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그런 셀프 익스펜딩 스텐트의 이제 종류를 나열한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혈관의 그런 스테노시스에 사용이 되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제품은 이제 윙스팬 제품이고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동맥류 코일 색전수를 이제 도와줄 목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룬 익스펜더블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 안쪽에 사용될 수 있게 허가된 제품들은 없고, 주로는 이제 관상동맥 쪽에 이제 쓰이는 스텐트를 제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텐트의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스텐트의 이제 조건들을 간단히 보자면, 일단은 이제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작은 카테터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머리 혈관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익스펜더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펴지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는 혈관에서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코일을 잘 지지해줄 목적으로 쓰이는 스텐트에도 이제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디얼 스트렝스가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힘인데, 이것이 이제 좋으면 결국 익스펜더빌리티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플렉서빌리티가 좋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스텐트가 이제 리지드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주 꾸불꾸불한 혈관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그런 레디오 오페시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MRI를 많이 찍기 때문에 MRI에 이제 컴패터블한 그런 머티리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스텐트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항목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스텐트의 이런 크기라든지 뭐 레디얼 포스, 그리고 컨포머빌리티, 그러니까 베슬에 얼마나 이제 잘 순응을 하는지, 스텐트가 펼쳐졌을 때 이제 베슬 월과 얼마나 잘 이제 붙는지, 그리고 스텐트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혈관에다가 이제 디플로이를 했을 경우에 그런 꺾임이나 이제 킹크 없이 디플로이가 되는지, 얼마나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이제 스텐트가 잘 올라가는지, 이제 스텐트를 펼쳤을 때 얼마나 이제 그 길이가 짧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뭐 레디얼 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스텐트를 평면으로 이제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컴퍼런셜하게 이런 폴스를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 뭐 한 가지가 좋으면은 다른 한 가지도 이제 좋기 마련이지만은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텐트별로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것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동맥류에서 이제 코일하는 걸 도울 목적이면은 약간 위쪽에 있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 이런 스테노시스에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스텐트의 경우에는 아래처럼 서컴퍼런셜한 그런 레디얼 펄스를 보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스텐트들을 이제 평가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논문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나온 논문이고, 인테리어 크레니얼 스텐트, 뉴로폼, 윙스팬, 솔리테어, 레오, 엔터프라이즈 이 5종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위에 쪽에 보시는 이 솔리테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뉴로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컷 스텐트가 되겠는데, 위에 두 개는 이제 클로즈드 셀이고, 뉴로폼 같은 경우에는 오픈 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오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어를 꼬아서 만든 그런 브레이디드 스텐트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레디얼 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윙스팬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윙스팬이 요 스테노시스를 이제 해결할 목적으로 만든 스텐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디얼 폴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솔리테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그런 뉴로폼, 그 레오 순서대로 이제 레디얼 폴스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밴딩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스티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3mm, 4mm 혈관에서 이제 각각 측정을 했고, 얼마나 스텐트가 이 벽에 잘 달라붙는지를 이제 본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레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시술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스텐트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킹킹되는 것은 이제 스텐트 스트럿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버클링이 있는 정도를 보는 것인데, 윙스팬이라든지 뉴로폼 스텐트 같은 이런 곳에서 킹킹되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오발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란 그런 스텐트가 구부러진 혈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타원형으로 이게 좀 좁아지게 되는데, 그런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심하다고 되어 있고,
베스트월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이 얼마나 이제 커버리지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레오 스텐트가 이제 브레이디드 스텐트인 만큼 가장 메탈 커버리지가 이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이 되겠고, 이건 2017년에 뉴로 인터벤션지에 이제 나온 것이고, 사실 이제 저희 센터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맥류 치료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 스텐트, 동맥류 이제 코일 색전수를 이제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스텐트 4종을 이제 평가를 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뉴로폼과 레오, 그리고 엘비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이제 스텐트 타입의 그런 피지컬 프로퍼티를 이제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같은 스텐트더라도 이제 다이아미터나 이제 길이가 다른 것을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았지만 이제 레디얼 펄스 같은 것에서는 레오 스텐트가 이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뉴로폼이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엘비스 순서로 이제 높은 레디얼 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얼 펄스도 사실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스텐트를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힘을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 보통 브레이디드 스텐트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레이저 컷 스텐트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피스 러프니스를 이런 전자현미경을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하였고,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는 좀 가장 러프한 그런 서피스를 보여주고, 뉴로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매끈한 그런 표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이 되겠고, 2020년에 뉴로 인터벤션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인트라크레니얼 아세로스클레로틱 스테노시스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3가지 종류의 스텐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프로키네틱 에너지와 디스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가 되겠고, 윙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이제 트래커빌리티나 컨포머빌리티, 월 어포지션, 밴딩 스티프니스 등 다양한 항목 등을 이제 측정을 하였고요. 일단 트래커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팬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와이어를 따라서 이 스텐트가 얼마나 잘 목표한 지점까지 이제 위치를 할 수가 있는지 그 포스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고, 보시면 이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가 이 윙스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포스를 보여주고요. 이게 스케일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윙스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그 힘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밴딩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트한 스텐트가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구부러지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스티프니스를 측정을 한 것이고, 보시면은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은 힘을 가해야 이제 이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더 리지드하다는 것이고, 윙스팬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스티프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컨포머빌리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밴딩 스티프니스와 거의 이제 비슷한 값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스티프한 그런 스틴트일수록 이제 혈관을 조금 더 많이 이제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플렉서블한 윙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모델이 이제 변화하는 각도가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팬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스텐트를 디플로이 하고 나서 이제 벽과 얼마나 잘 붙었는지를 본 것이고, 뭐 약한 정도의 이제 이런 앵글에서는 뭐 전부 다 모든 제품 다 잘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조금 더 이제 혈관에 그런 앵글을 더 많이 주었을 때에는 윙스팬 스텐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쪽 안쪽 부분이 약간 버클링이 일어나는 시비어한 킹크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2 스텐트에서는 이제 약한 정도의 킹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 스텐트의 벤치탑 테스팅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디스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장 낮은 트래킹 폴스를 보여주고 있고, 윙스팬의 경우에는 이제 컨포마빌리티가 가장 좋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밴딩 스티프니스는 이제 가장 낮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키네틱 에너지와 디스톰 같은 경우에는 윙스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 어포지션이 조금 더 좋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이 데이터는 논문화된 것은 아니고, 방금 전 논문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을 이제 다른 스텐트에도 이제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알파 스텐트와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아틀라스 스텐트가 되겠고, 인트라크레니얼 스테노시스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코일 스전술 때 이제 어시스트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 3가지 스텐트를 간단히 보면은 이제 3가지 모두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인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셀 타입이 되겠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클로즈드 셀, 알파 스텐트는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 하이브리드 셀 타입이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팬텀을 사용을 해서 이제 트래커빌리티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그 결과에서는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가장 이제 높은 폴스를 이제 필요로 하였고, 아틀라스가 가장 적은 힘을 필요로 하였고, 알파는 그거의 중간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포머빌리티에서는 이제 얼마나 이 혈관을 이제 스트레이트닝 시키느냐를 이제 본 것인데,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가장 많이 변화를 시킨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뜻은 이제 가장 이 스텐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스티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가장 이제 플렉서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월 어퍼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약한 앵글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좋은 월 어퍼지션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시비어한 앵글을 가진 그런 모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들뜨는 듯한 이런 킹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가장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알아보는 이런 밴딩 테스트에서도 아까 그 컨포머빌리티 테스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스티프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은 이런 폴스를 보였고, 아틀라스는 반대로 가장 적은 폴스를 보였습니다. 레디얼 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컴페런셜한 그런 레디얼 폴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스텐트들을 이제 다양하게 측정을 해보았고, 간단하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입니다. 주로 이제 요 표의 왼쪽에 있는 것은 2일 카테터, 그러니까 즉 내경이 0.01인치의 카테터에 들어가게끔 디자인이 된 것이고, 근데 요 아클리노라는 스텐트는 제외입니다. 요 아클리노를 포함해서 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은 0.017 내경을 가진 마이크로 카테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EL 카테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레디얼 폴스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아클리노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17 마이크로 카테터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의 스텐트임에도 불구하고 레디얼 폴스가 좀 좋은 편이고, 특히나 이제 요 아클리노 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레디얼 폴스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특출난 그 레디얼 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현존하는 스텐트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질과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텐트 고유의 그런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잘 알고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시술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바스큘러 아나토미라든지 그런 클리니컬 퍼포즈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적합한 스텐트를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한 뭐 특정 스텐트를 사용했을 때 그것의 그런 비헤이비어라든지 뭔가의 포텐셜 프로블럼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